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막방 찍습니다. 네, 11시가 이제 11시네요. 늦게 올리는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낮에랑 저녁 때는 올릴 시간 없어갖고 늦게 한 7시, 6시 그때 막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막방이니까 양해 구하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내년에 한 살 더 먹으면 만 31살 되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서 엘리엇 TV 많은 발전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나왔습니다. 집 괜히 샀나? 무섭게 오르는 금리에 잠 못 이루는 영끌 집주인. 예, 오늘 한국은행에서 가계 대출금리 데이터가 이제 나왔어요. 그것에 대한 뉴스인데 잠깐 뉴스를 볼게요. 신용대출금리 5%대로 7년 2개월 만에 최고. 야,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먼저 금리 업데이트 한 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이 중에서 요것만 보세요. 지금 어차피 이따 요 차트는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금리 업데이트만 부분만 볼게요. 자, 금리가 두 가지가 있죠. 신용금리가 있고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있고요. 여기 주황색이 주택담보대출금리고요. 분홍색은 신용대출금리예요. 담보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신용만 으로 이루어진 대출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합쳐서 가계대출금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그러니까 담보가 있게 빌리는 거, 주택담보대출, 뭐 전세자금대출 다 이런 게 주택담보대출이고요. 신용대출은 그야말로 회사 회사 다니는 거라든지 신용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대출해 주는 거니까 담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계대출금리는 금액이, 그러니까 신용대출금리는 신용 많이 받아봤자 우리가 3천만 원, 1천만 원 이 정도잖아요.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3억, 5억, 10억 이렇게 10억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규모가 다르니까 당연히 가중치가 주택담보대출에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가계대출금리 초록색은 당연히 주택담보대출금리 근처다. 신용대출금리랑 거리가 좀 멀죠. 자, 그런데 신용대출금리가 이제 11월 평균이 5.16이에요. 그러면 이건 평균이니까 그렇잖아요. 좀 싸게 받는 사람은 4.5%, 4%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비싸게 받는 사람들은 6%, 7% 이렇게도 받을 거라고.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마찬가지고요. 상단이 지금 5% 넘었죠? 평균이 3.51%니까. 자, 근데 이거 금리 올라가는 속도를 한번 보세요. 지난달도 이렇게 올라가고 제가 놀랬거든요. 근데 이번 달, 그러니까 지지난달 10월달, 근데 11월달 오늘 발표된 거, 야, 진짜 무섭게 오르네. 물론 이제 주택담보대출금리도 급하게 오르긴 하는데 신용대출금리가 큰일이에요. 이거 누가 주로 받았어요? 2030 연끌러들이 아파트 사면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신용대출금리 마통 뚫고, 그다음에 보험사 약관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제2금융권, 제3금융권까지 받고 그런데 이자도 비싸잖아요. 자, 일단 요 차트를 먼저 보고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요 차트 이따 다시 얘기할 거예요. 왜 아파트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요 차트를 갖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기사를 먼저 볼게요. 디지털타임즈. 괜히 집 샀나 무섭게 오르는 금리 잠 못 이루는 영끌 집주인. 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기자가 아마 디지털타임즈 그 유명한 기자인데 이름을 다 잊어버렸네요. 저 뒤에 끝에 나올 건 한번 볼게요. 보통 잠 못 이루는 영끌러들 이러잖아요. 그 영끌러들에는 비트코인, 주식 이것 때문에 대출받은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규모가 달라요. 영끌 집주인이야, 제목이. 잠 못 이루는 영끌 비트코인러들 또는 주식쟁이들, 이게 아니라 영끌 집주인들이에요. 왜냐면 금액이 크거든. 그리고 장기적으로 갚으려고 큰 금액을 30년, 20년 이렇게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우스푸어 걱정이 된대요. 지금 속출할 우려가 제기된대요. 대출금 상환 압력이 7년 만에 역대급으로 높아졌대요. 자, 11월 달 거 예금은행에, 이게 저축은행 이런 거, 그다음에 캐피탈 이런 거 말고 예금은행에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금리, 이게 3.51%로 2014년 7월 이후에 7년 4개월 만에 가장 높대요. 아까 봤죠? 치솟은 거? 근데 그 신용대출금리도 5.1%로 5% 넘었어요. 2014년 9월 이후로 최고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가계대출금리도 3.61%로 2018년 12월 달 이후로 최고래요.
근데 문제는요. 변동금리 비중이요. 75.5래요. 이것도 줄은 거야. 82%까지 갔다가 좀 줄은 거예요. 한 2년 전에요. 2년 전에는 5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출 받는 사람이 절반 정도는 변동금리로 받고 절반 정도는 고정금리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두 명 중에 한 명만 타격을 받는 건데 지금은 거의 10명 중에 8명이 변동금리 받았다고. 그러면 10명 중에 전에는 5명 반반 치킨이었는데 이번에는 10명 중에 8명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똥줄 타는 거야. 이제 큰일이야. 4분의 3 이상이 금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금리가 오르면은. 자, 그 다음 기사 볼게요. 아,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봐도 좀 급하게 오르죠. 제가 만든 게 더 확실히 보기 좋지 않아요? 역시 전 아티스트. 자, 계속 읽어볼게요. 월급의 절반이 아파트 대출로 빠져나가고 있대요. 주택 구입 부담지수, 요 차트를 안 갖고 왔네. 난 뭐 여러 번 봤으니까 182로 역대 최고인데, 보통 우리가 소득의 25% 4분의 1 정도를 대출 상환에 쓰면 이거 갖다 우리가 100으로 기본으로 쳐요. 근데 180이라는 거는 역수를 따지면요 45%, 그러니까 25%, 그러니까 전에는 4분의 1, 그러니까 100만 원 받아갖고 25만 원을 원리금 상환에 썼는데 이제는 거의 50만 원을 절반을 갖다가 원리금 상환 써. 그러면 그만큼 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삶이 피폐해지는 거야.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놀러 갈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매수세가 집중되고 매물이 쌓여가면서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경기도 인천, 시흥시, 광명시, 수정구, 동안구, 안양동안구, 그다음에 화성시, 수원 영통구,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난리야. 지금 점점 늘어나. 지금 상승이 멈추거나 하락으로 돌아선 데가. 자, 기사를 볼게요. 데일리안 신용대출 5% 돌파 7년 만에 최고. 여기 됐고요. 기사 제목만 쭉 볼게요. KBS 은행권 주담대금리 3.5%, 신용대출 5% 넘어 7년 만에 최고. 내년 한 2, 3월 때리면 6%도 나올 거야 이거. 아니 주담대금리 요거 상단이. 그리고 대출금리 추이가 3.2% 이렇게 나왔네요. 3.51% 주담대 7년 4개월 만에 최고치. 그다음에 상승세 가파르다. 가계대출금리 6개월째 상승이고 주담대금리가 7년 4개월 만에 최고인데 상단이 5% 넘었어요. 신용대출금리 5%대로 7년 2개월 만에 최고. 야, 뉴스에 여기저기 나오니까 그 집 사고 싶은 사람도 마음이 뚝 떨어지겠네. 그리고 여기 뭐 기업대출 뭐 금리 종류가 쭉 나왔는데 아까 제 차트로 그냥 가늠할게요. 조선일보에서 주담대금리 3.51% 7년 4개월 만에 최고치. 문제는 상단이 5%가 넘었는데 내년 한 2, 3월 달이면 상단이 6% 넘는 게 나올 거라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주담대금리가 5% 넘으면 주택구입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78%야. 그러니까 집 살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도 집 살 능력도 안 돼요, 솔직히. 그동안은 저금리에 대출을 많이 해줬으니까는 자기 능력 밖에 아파트를 비싼 걸 사고 비싼 전세를 들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도 이제 힘들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은행권 주담대금리 3.51% 7년 만에 최고. 뭐 디지털타임이죠. 자, 이 차트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봤던 거거든요. 요 기울기 보세요. 요 기울기. 이게 7년 만에 최고치라니까 이게. 이때 야, 진짜 이건 제가 봐도 놀랍네 이거. 신용금리가 이게 뭐니 이거. 주택담보대출금리 이거고. 진짜 곡소리 나겠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보세요.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건데 IMF 이후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아파트가 쫙 오를 때 저금리의 효과가 컸어요. 초저금리야. 사상 최저로 5%까지 떨어졌어. 5.1%까지. 근데 금리가 슬슬슬 오르네? 그래도 아파트는 계속 올라요. 왜? 워낙 싸기 때문에 조금 올라도 별 부담이 안 돼. 절대 수준이 낮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2년 추가로 2, 3년을 더 올라버리면 아파트가 폭락했다니까. 버블세븐이. 왜? 금리가 쌀 때 대출을 많이 받았거든. 이빠이. 저금리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1억만 대출 받을 걸 4억을 대출받고 이랬다고. 금리가 싸니까. 근데 문제는 금리가 올라버리면 전에 저금리일 때는 이자 내는 게 별 부담이 안 됐는데 금리가 오르니까 내가 거의 레버리지 일으키듯이 막 2배, 3배를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자도 2배, 3배 내야 된다고. 근데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파트 사는 사람이 수요가 줄어들어. 그러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은 늘어나. 왜? 일단은 부담이 되니까 팔아야지. 근데 살려는 사람도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따따블로 주가가
부동산이 폭락한다니까요. 자, 지금도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 바닥 치고 나서부터 오를 때 금리가 엄청 빠졌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3%까지 떨어졌어. 2.3%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런데 아파트는 계속 올랐어. 근데 문제는 최근에 한 2년 올랐어. 아파트 계속 올랐어. 근데 문제는 추가적으로 오르는데 그 일부에도 급하게 올라. 그럼 얘는 폭락한다니까. 과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임계치가 저는 2년이라고 봐요. 전년이 아니고 2년. 그 이선희 노래 중에 2년이라고 있는데 그 노래 너무 듣기 좋지 않아요? 막 눈물도 나. 어쩔 때는 이거 와이프가 어쩌면 와이프 친구가 올줄 모르니까 저는요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 I believe 그대 어찌 없지만 그만 와이프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와이프 친구가 야 네 신랑이 막 유튜브하는 걸 봤는데 야 누구 아빠가 진짜 너에 대한 너 첫사랑이었고 막 평생 여자를 사귀어보질 않았더라.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금리 지금 심각한데 지금 금리 얘기할 때가 됐어요. 자, 금리 올라가면 폭락한다는 거 2006년 11월 버블 세븐 터질 때 그때 상황이랑 똑같다니까. 자, 그리고 좀 전에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로 받은 사람이 7%인가 그렇다며요. 이 차트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요 빨간 게 저기 변동금리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 중반까지만 해도요. 고정금리랑 변동금리랑 49.4%인 거 보니까 거의 50%야. 즉 반반 치킨이야. 10명 중에 5명은 변동금리로 받고 5명은 고정금리로 받고 그랬어요. 뭐가 유리한지 막 따져가지고 했겠지. 근데 2019년 이후로 초저금리가 금리를 뚝 떨어뜨리니까 여기 보세요. 금리 떨어진 거 보시죠? 금리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엄청 받으면서 변동금리로 받았어. 왜? 금리가 계속 쌀 것 같으니까. 그래갖고 이게 81.5까지 갔다가 최근에 줄어든 게 77%인가 그래. 어쨌든 8명이야. 10명 중에 8명. 금리가 올라가면 그야말로 직격탄이고 만약에 죽음이라니까. 근데 문제는 보세요. 2019년 7월부터 금리를 낮췄죠. 여기서부터 낮췄어요. 여기서부터 낮추면서 아파트 값이 조정을 받았는데 안정되는 듯 했다가 금리가 막 두두두 1.75에서 0.5%까지 떨어졌어. 엄청나게 부동산이 폭등했죠. 대출을 많이 받았고. 근데 그 대출을 누가 많이 받았어요? 20, 30대가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얘기 보세요. LTI, 론 투 인컴, 가처분 소득 대비, 그러니까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53%, 43%까지 급격하게 늘었어요. 그러면서 매매 비중이 원래 40, 50대가 50%를 넘었고 20, 30대는 30%가 안 됐었어. 그러다가 2019년부터 갑자기 매매 비중이 20, 30대가 확 늘어난 거야. 그 다음에 40, 50대는 쪼그라들었어. 당연히 합쳐서 100%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때 산 거 아니야. 이때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저점에서부터 8년, 9년이 올랐는데 샀어.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 1억 8천짜리가 6억 7억이 됐는데 싸다고 산 거야. 왜? 강남 30억인데 여기는 7억이면 엄청 싸지. 근데 그 상승률을 생각을 해야죠. 어쨌든 위험한 거. 자, 문제는 이 금리 상승이 40년 동안 일어날 거라는 걸 저 주장한 걸 진작했죠. 왜? 엘리엇의 40년 주기설. 미국의 300년을 연구해 보니까 금리가 40년마다 사이클이 바뀌더라. 근데 이번 작년에 7월 달에 저점 찍을 때 이때 0.31까지 빠졌거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근데 그게 81년에 15.8에서까지 올랐던 게 40년 동안 떨어진 거. 물론 출렁출렁하면서 떨어지지 매년 떨어진 게 아니고. 근데 이것도 알고 보면 40년 동안 오른 거거든요. 언제? 1941년에 2차 대전 할 때 1.98%였는데 40년 동안 금리가 올라갔고 15.8%까지 올랐어. 그리고 40년 동안 빠졌어. 그럼 앞으로 40년 동안 오르면 2060년까지 오른다니까요. 물론 중간에 2년 올랐다가 3년 빠졌다 막 그러면서 오르겠지. 출렁출렁 하면서. 즉 작년에 저점 이후의 고점은 40년 후에 나타난다고. 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져요? 전 세계가 기준금리를 다 올리죠? 전부 다 올려요 지금. 자, 이거 오랜만에 이거 한번 봅시다. 금리 올린 나라만 제가 여기다 표시한 거예요. 미국은 아직 안 올렸지만 미국은 기본이니까 넣은 건데 내년에 3번 올린 거를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파란색. 그다음에 빨간 거는 우리나라인데 이미 2번 올렸고 내년에 3번 올린다는 걸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자, 올린 나라만 봅시다. 영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코리아,
폴란드, 아이슬란드, 페루, 헝가리, 콜롬비아, 아싸라비아. 이거 여기서 콜롬비아 할 때 아싸라비아 안 하면은 자꾸 또 누가 댓글 달더라고. 왜 오늘은 아싸라비아 안 하세요? 그래서 하는 거야. 할 수 없이. 저도 좀 무안해요. 이거 어릴 때 많이 했었는데. 칠레, 체코, 멕시코, 러시아, 브라질, 터키만 낮췄죠? 19%에서 15%까지 낮췄어요. 그래갖고 지금 리라가 난리 났어. 자, 그리고 우리 앞으로 금리 올라갈 일만 남은 게 지금 수입물까지도 치솟는 거 보세요. 이게 10월 달 거거든요. 자, 보세요. 고점이 4번 있어요. 그 직전에. 우리 70년부터 50년 동안 보면요. 73년에 1차 오일쇼크 할 때 59% 수입물가 지수 상승률 전년 동월비, 그 다음에 2차 오일 때 64.8%, 그 다음에 IMF 때 57.7%, 서프라임 때 50.6%, 지금 35%예요. 좀 잠깐 멈췄는데 제가 볼 때 이거 금방 가라앉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수입물가 지수가 올라가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 약간의 한두 달의 텀을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제 전가를 시켜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 아파트 값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자,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자, 요 파란 게 미국 기준금리예요. 요거 미국 기준금리. 내년에 3번 올린다고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연두색은 우리나라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이렇게 됐다가 내렸다가 했다가 우리 같이 내려갔고 지금 2번 올렸어요. 2번. 내년에 또 1월 달에 올리면 내년 말까지 5번, 총 5번 올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쩌면 2%까지 갈지 몰라요. 저는 1.75를 일단 기본으로 삼았는데, 문제는 보세요.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린 게 여기서 한번 올렸죠. 여기서 올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렸죠. 지금 올리죠. 자, 근데 이유가 달라요. 자, 보세요. 2005년도에 올릴 때는 이게 물가 상승률 2%거든요. 2%. 그러니까 2%로 안정이 됐어. 근데 왜 금리를 올렸겠어요? 미국이 올리니까. 자, 보세요. 이때는 미국 때문에 올린 거예요. 미국 때문에 아메리카 때문에 올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도 물가가 2% 미만으로 오히려 안정이 돼 가지고 금리를 낮춰야 될 수도 있는데 갑자기 2번을 올렸어요. 왜? 미국이 올리니까 7년 동안 동결했던 금리를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올리는 거예요. 왜? 물가가 폭락을 했는데도 올렸다니까. 그러니까 이 2번의 경우는 미국 때문에 올린 거예요. 아무렇게나 떠드는 애들 때문에 올린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미국이랑 상관없이 올린 적이 이때. 미국이 기준금리 동결이에요. 지금도 동결이에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5번을 올려요. 왜 올려요? 미국이 안 올리는데? 물가 때문에. 물가가 막 4%, 5%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금리 5번이나 올린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가 미국이 올려서 올렸나요? 아니죠. 물론 미국이 올릴 거라고 예고는 하고 있고 내년에 올린다는데 왜 우리가 8월 달부터 올렸냐고. 왜? 물가 지수가 폭등을 하거든. 이게 폭등. 밑에 있던 게 1%, 2%까지 갔다가 7%가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이 아메리카 때문에 올렸을 때는요, 아파트 값이 올랐어요. 보세요. 아메리카 때문에 올랐을 때는 아파트 값이 올랐어요. 그런데 아메리카는 가만히 있는데 물가 때문에 올랐을 때 있죠. 이때는 아파트가 대폭락을 했어요. 3년 동안 폭락했어요. 자, 근데 지금 아메리카 때문에 올라요? 물가 때문에 올라요? 물가 때문에 올리죠? 그러면 아파트 값이 폭락한다니까. 그리고 이 기간도 여기서부터 8년 5개월 올랐는데 지금은 8년 거의 9개월까지인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비슷해. 상승 기간은 비슷해요. 자, 요걸 조심해야 되고. 자, 다시 요 차트로 다시 넘어갈게요. 요 차트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보세요. 오늘 발표한 게 이만큼 올랐어요. 이거 상상이 안 되지. 전에는 찌끔찌끔 올랐다고. 근데 점점 급해져.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왜? 1월 달에 또 올린대. 이주열이. 그러면 시중은 신용대출금리가 내릴까? 아니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금리 오르죠? 거기다 뭐 바젤 3가 어쩌고 뭐 DSR이 어쩌고 뭐 듣도 보다 하더만 막 자꾸 막 나와. 금리 올라갈 일만 나와.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근데 문제는 저금리 함정이라는 게 뭐예요?
보통의 금리랑 일반적인 금리였으면 저금리가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그냥 금리였으면 내가 1억만 받으면 돼. 그러면 내가 내 수입으로 한 달에 뭐 20만 원이 30만 원이 이렇게 갚으면 되는데 문제는 1억을 대출받아야 될 놈이 5억, 4억을 대출받은 거야. 왜? 금리가 싸니까. 금리가 싸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이자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이빠이 받았어. 근데 그게 저금리 함정이에요. 사람들은 미끼를 준 거야. 미끼. 젊은이들한테 돈 많이 빌려가라고. 빨대 꼭 꽂아갖고 40년 동안 금융노예 만들어가지고 은행들 그 이자 뽑아 먹으려고. 근데 문제는 금리가 오르면 야 금리 오르면 돈 좀 일부 갚으면 되잖아. 갚을 돈이 없다니까. 어딘가 뭐 주식을 하든 비트코인 하든 주식을 아니 집을 샀든 어딘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20년 30년 갚으려고 그랬어. 근데 자기가 대출 받을 때 금리 그대로 남아있지 않다고. 아, 나 대출 받을 때 2.5% 3%였는데 갑자기 6% 7% 8% 솔직히 10%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몇 년 있다가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왜? 이 신용대출 금리는 신용은 1년 길어야 뭐 요즘 2년 3년도 있나? 하여튼 2년 안으로 신용대출 갚았으니까 뭐 연장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보통 10년 20년 30년을 잡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는 자기는 쓸 돈이 없지. 그냥 월급 통장 나오면 받으면 그냥 돈이 다 없어진다니까 그날로. 이거 진짜 이거 나 이렇게 오를 줄은 생각지도 못했네. 진짜 무섭죠 여러분들도. 자 오늘 막방입니다. 막방인데 집 괜히 샀나. 그 무섭게 오르는 금리에 잠 못 이루는 영끌 집주인 잘 보세요. 영끌 주식쟁이들, 영끌 코인쟁이들이 아니고 영끌 집주인이래요. 그냥 영끌로 들이면 집 안 사고 뭐 다른 데 할 수도 있는데 집주인이라는 얘기는 집이 폭락함.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금리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무섭게 오르는 금리. 문제는 내 아파트가 100억 아니 10억에 샀는데 10억짜리 샀는데 12억, 13억, 14억 계속 올라가면 그 이자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갚는 거 뭐 좋지 기분 좋게 갚지. 문제는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게 문제라니까. 지금 여러분들 8년 7개월인가 8년 9개월인가 올랐어.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기 한 달 전에 1월 달에 저점을 찍고 오르는 서울 아파트 주가예요. 자, 오늘 너무 많이 길게 너무 늦게 했네요. 될 수 있으면 좀 일찍 좀 하려는데 당분간은 제가 영상 일찍 올리는 거는 글러 먹었어. 왜? 계속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참. 자 그래서 오늘 이거 아까 가져왔는데 막방 해야지 이걸 먹거든요. 이게 카프리. 이거 카프리 이거 카프리. 자 이거 뒷광고 아닙니다. 술 광고 아닙니다. 카프리. 여기 있네. 카프리. 여기 쫙 괜찮은데 이거. 오 이렇게 보니까 괜찮네. 재밌으라고 그런 거예요. 자 뒤통수 인사. 자 내년이면 한 살 더 먹는 내년에 만 31살 됩니다. 자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1년 내내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많이 응원해줘서 많이 감사드리고 제 엘리엇 채널이 많이 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꺼이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